그러면 다음 걸로. 자, 여기에 이제 또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어 인사가 빠졌다고 하나. 뭐라고? 새 메시지 논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진짜 합니다. 웃겨요. 이것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새 메시지를 두고 남대하는 논란이 새해 설날에 음력설에 이어졌습니다. 불거졌는데 우리 언론에서 문 대통령의 설날 외국어 인사를 일본어를 빼고 전했다. 이런 보도를 했어요. 아니 이거는 하는 사람 마음이지. 자, 보면 문 대통령이 10일 음력설을 맞아서 설날을 맞이한 이거 안 되겠네. 너 하지 마. 비호감이야. 설날을 맞이한 이웃나라 국민들께도 새해 인사를 전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모두 마스크를 벗고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문 대통령이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공개된 메시지는 한국어, 그다음에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까지 이렇게 4개 국어로 게시가 됐는데요. 근데 이거를 두고 일본어를 뺐다고 언론이 난리를 친 거죠. 예, 미디어오늘 보도입니다. 문 대통령 일본어 뺀 새해 인사? 맥락 삭제된 보도. 이후 일부 언론은 문 대통령 새해 인사에서 일본어가 빠졌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 일본어 빼고 4개 국어로 새해 인사와 같은 제목의 보도들은 일본어를 일부러 배제했거나 특정 의도가 있을 거라는 추측을 불렀다. 자, 기사 제목 한 번만 언론사 이름하고 쭉 읽어주세요. 자, 헤럴드 경제입니다. 문 대통령 일본어 빼고 4개 국어 새해 인사. 왜? 조선일보 문 대통령 일본어 빼고 4개 국어로 새해 인사. 데일리안 문 대통령 일본어 빼고 4개 국어로 새해 인사. 이거는 조선일보는 뺏겼네. 그대로. 중앙일보 문 이웃나라의 새해 인사. 일본 빼고 베트남 넣은 이유. 한스경제 문 대통령 일본어 빼고 4개 국어로 새해 인사. 부산일보 문 대통령 일본어 빼고 4개 국어로 새해 인사. 네, 이게 한번 뜨기 시작하니까 또 무조건 이런 거, 그러니까 문 대통령 까기 좋은 거를 또 받아쓰는 기레기들이 신이 났어. 갑자기. 근데 그러니까 막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커져요. 결국에는 청와대가 반박을 하게 됩니다. 강민석 대변인은 출입 기자들에게 일본은 구정, 음력설을 쇠지 않기 때문에 일본어 인사는 없고 음력설을 쇠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서 공용어로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영어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별 거지 같은 반박을 다 해야 돼. 아주 그냥 이렇게 진짜. 대변인을 청와대를 설날에도 괴롭히는 대변인도 할 일 없다. 진짜. 괴롭히는 이 언론들 때문에 평일에는 6시만 넘겨도 장관한테 사과하라고 난리치던 기레기들이 이 설날 연휴엔 지들이 청와대를 괴롭히고 있어. 이런 기사도 아닌 것들로. 이런 놈들을 위해서 내가 신조어를 하나 개발했습니다. 응? 뭐죠? 외국자. 응? 외국자? 외국자. 네. 외국자? 이 새끼들은 외국에 충성하는 외국자예요. 이 새끼들은. 외국자. 네. 외국자 아닙니다. 발음 잘하셔야 돼. 외국자. 외국자. 네. 일단 일본은 우리처럼 음력설을 안 셉니다. 일본이 150년 전 메이진 유신 이후에 양력 1월 1일을 설날로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 전통 풍습을 없애고자 음력설이 아닌 양력설을 지내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에는 야, 네 전통 없애. 1월 양력에 세.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 언론들이 그냥 받아 쓴 겁니다. 이 본색을 못 숨기고. 그때 그 본색을 못 숨기고. 정말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 솔직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남의 나라에서 밥 벌어먹고 살면서 야, 니들 너무 그런 거 아니냐? 충성심이 대단해. 대단한 애들이야. 아주 외국자들이야. 아직 아주. 일제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 걔네들은. 그러니까 우리 일본을 왜 뺐지? 이러면서 막 부들부들하는 거야. 부들부들 떨려? 내가 못 참는다 이러면서. 내 모국어를 못 들어봐서 왜 일본어를 이러면서. 진짜 물론 예. 아니 물론 언론들이 일본어 빼고라는 그런 제목을 쓰면서 아마 자기들 그럴 거예요. 일본어 빠진 거 맞는데?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래 맞는데 그러면 일본어만 빠졌나? 독일어, 프랑스어, 아랍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카탈루니아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베트남어 하지마 그걸 언제 다 읽고 있어. 미얀마어, 벵골어
지구상에 있는 지금 몇천 가지 언어 중에 일본어만 딱 쓰냐고 아니, 언론들아. 그러니까 예? 왜 일본어만 썼냐면 그건 거죠. 진짜 자신의 정체성이 이럴 때 나오는 거죠. 왜 아이고. 제가 지난번에도 답답하다, 말씀했습니다만 진짜. 조선 후궁 어쩌고 저쩌고 저 그런 천박한 비유 나올 때 사람들이 왜 자기 평소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생각이 은연중에 바로 첫 번째로 생각이 들고 입으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일본어가 빠졌어. 부들부들. 부들 이것부터 딱 첫 생각이 그부터 드는 거지. 아이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누가 일본어가 빠졌네라는 생각을 누가 해요? 솔직히 진짜 말해서. 누가 할 수가 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아까도 보면서 그냥 이런 언어로 다양하게 했구나 여기서 생각이 멈췄는데 여기서 일본어가 빠졌어를 이거 핵심 메인으로 뽑아낼 걸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고요. 그거를 제목으로 딱 뽑아내는 거죠. 자, 그런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설날 메시지를 냈어요. 이분은 왜 이 냈는지. 사람은 설날도 안 세는데 무슨 관종이야? 자, 되게 웃긴데. 자, 기사 계속입니다. 4개 국어로 새해 인사를 전한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SNS에 관심이 모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11일 프랑스어, 중국어, 한국어, 베트남어로 메시지를 전했다. 한국어로는 구정을 쇠시는 모든 분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린다. 건강과 성공,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십시오라는 내용이다. 얘 왜 이러지? 우리나라한테 뭐 잘못한 부탁을 하려고 지금. 그리고 얘도 결국 일본어 안 했네. 그러니까. 일본어 인사 안 했네. 그러면 중요한 건 프랑스 언론들이 야 마크롱이 일본어를 뺐어 이런 기사를 썼겠냐고. 아니 프랑스로 치면 마크롱이 영어를 뺐어 뭐 독일어를 뺐어. 그 중요한 이렇게 되는 건 거죠. 그 프랑스 언론 그 어디서도 그런 얘기는 없을걸요. 우리 언론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일본어 안 썼다는 거 안 썼어요. 썼냐? 아니 어? 제일 중요한 건 일본의 아이고. 요미우리나 이런 극우 언론 애들이 한국 대통령이 인사해서 일본어를 뺐다라 기사를 썼을까 안 썼을까? 나는 못 썼을 거라고 생각해. 쪽팔려서. 아이고. 그걸 갖고 규탄하기도 지들도 쪽팔려서 못 쓰는데 왜 외국에서 온 이 외국자 니들이 왜 여기서 발끈해갖고 부들부들거리고 이거를 쓰고 있어. 그것도 설날 연휴에 그거를 쳤어가지고 아이고 진짜. 이게 일을 하라 할 때는 안 하고. 인터넷판의 폐해야. 그러니까 일을 하라 할 때는 안 하고. 고참들은 다 나가고 없으니까 당직서는 초짜들이 뭐 하나 쓸 거 없나 하다가 아따 하나 물었다 그러고 일본어다 그러고 막 한일 관계 이것 때문에 엉망이다 이러고 막 그거를 바라는 거죠. 네. 일본을 그렇게 무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안 썼지만 그렇게. 응.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가 이 시간을 5개월째 이렇게 매일같이 이 기레기들의 만행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얘들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 심지어 뭐 외국자부터 우리가 토착 외국 언론 이것들 고향은 다 일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에 그래도 니들 한국인이잖아. 니들 대한민국 국민이잖아 라는 생각이 일말이라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까? 어떻게든 이해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차피 저는 저의 이제 뇌피셜, 저의 이제 방식으로 이해를 한 부분이 뭐냐면 저는 불교 신자니까 전루나니까 불교에서는 사람들이 태어날 때 같은 업을 비슷한 업을 그러니까 같은 죄를 지어서 같은 이제 좀 업보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뭉쳐서 태어나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의 상황을 딱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구한말 다시 재현돼서 우리가 제2의 독립운동을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 많이 받으시죠? 우리가 사실은 그때도 태어났었어. 근데 그때도 일제시대에도 우리 일제강점기에도 우리가 다 같이 태어났는데 우리는 그때는 그냥 총칼이 무서웠어. 사실은 3.1 운동은 열심히 했는데 평소에는 좀 무서워서 우리가 그냥 살았어. 근데 몇몇 독립운동가들만 애를 써주셨어. 거기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던 거야. 다시 태어났어. 온 국민이 전체가 지금 맞서서 싸우고 있는 거야. 이게 우리의 업보다.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또 일본 애들이 태어났지? 왜냐면 걔들은 집착을 못 버렸거든. 이 땅에 대한 집착을 못 버려가지고 내가 죽어서도 조선 땅을 밟으리라 이러고 얘들이 이게 태어났는데 중요한 건 한국에서 태어났어. 근데 애들이
영혼이 그치. 그쪽인 거지. 그게 애증과 애착이 한국에 그렇게 심하다잖아. 일본 그러니까. 9세대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하긴 뭐 한일 해저터널도 뭐 거의 몇십 년 전부터 얘기를 한 거니까. 한일 해저터널 뚫어서 응. 동경에서 출발해서 파리까지 기차 타고 가고 싶대. 아이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만 니들은. 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때 못다한 독립운동. 자, 여러분 이 생에 완벽하게 끝내지 않으면 독립운동 가열차게 해가지고 끝내지 않으면 저것들 다음 생에 우리 또 만나. 그러니까 안 만나려면 이 생에 우리 다 끝내야 돼.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싸워야 돼. 그래서 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하다. 근데 나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뭐가요? 왜냐면 이번 추석 연휴 때, 설. 설 연휴 때 네. 대통령 지지율만 5%가 올랐다. 그게 뭐냐면 설 때 모여서 가족들끼리 얘기한 거야. 흔히 하잖아. 부모 자식들끼리 진짜. 만나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나온 거지 분위기가. 아이고.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생채기를 내야 되는데 낼 게 없으니까 걔네들 주장이 그런 거잖아. 너무 고집스럽게 반일 외교를 하고 있다. 항일 외교를 하고 있다. 맞아요. 근데요. 항의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쟤들이 우리한테 먼저 그렇지. 침을 뱉었잖아. 걸었잖아. 먼저 시비를 걸어왔잖아. 심지어 우리는 그래 니들 하려면 안 하려면 안 하지마 이랬는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일본 쪽이 자꾸 그런다. 한국 쪽 태도 안 바뀌면 우리 대화 못해 이러고 오늘도 기사 난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보면서 이 새끼들이 아니 이것들이 이제 처음 맞아야 정신을 차릴 건지.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것들이 왕따를 워낙 체질적으로 많이 당해봐갖고 지가 딸을 당하고 있는데 지가 한국을 딸을 시켰다고 착각을 하고 내가 진짜 있다니까. 보면서 얘들 아직까지 상황 파악을 못 하고 있네. 진짜 상황 파악 안 돼요. 상황 진짜. 파악이 안 되는 거야. 진짜 큰일 났네. 아무튼 이렇게 일본을 좋아하는 기레기들이 설날에 날뛰었다. 음력설도 안 세는 일본을 위해서 날뛰었다. 일본은 150년 동안 한 번도 쇠본 적이 없는데 이 새끼들은 도대체 니네 외국에 대한 문화적인 이해도가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충성을 하니? 어쨌든 정말. 충성한다. 정말. 참 충직하군요. 우리 이제 영국 키키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영국 키키라고 치셔야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 식품들이 있어요. 영국 키키. 5개 브런치에 한 120개 정도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주종으로 있는 게 레시틴이나 MSN 식이 유황 그리고 차전자피 뭐 이런 것들 MSN 안에는 비타민 D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송지 적고 주소 적으면서 밑에 보면 요청사항 거기다 송작가 TV만 쓰시면 2개를 시켰는데 3개가 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트를 어디로 그러니까 들어가야 어느 될지. 사이트 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하시는 게 네이버 페이로? 혼선 없이 빨리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2+1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박혜란이. 송작가 맘대로죠. 아, 구매 인증을 하시는 분한테는 남아있는 피땀 눈물 화장품 세트들을 풀어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마크롱 대통령이 한글로 이걸 한글. 썼다는 게 난 나 그게 불안해. 꼭 이럴 때는 손 신기한데? 벌리거든 이 새끼들이. 프랑스가 뭐가 벌릴 게 있지? 조만간에 뭐 백신이 됐든 치료제가 됐든 아니면 뭐 방산 관련해서가 됐든 뭐 하나 이렇게 슬쩍 들이밀지 않을까 싶은. 왜냐하면 이제 재선 하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인기가 없잖아요. 엄청 떨어졌거든요. 없어요. 박근혜급 아닙니까, 지금? 네. 어. 근데 본인은 재선하고 싶어. 근데 항상 하고 마크롱이 싶겠지. 자신의 인기가 떨어졌을 때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얘가 자꾸 바깥으로 눈을 돌려요. 난 외교 중재자, 외교의 달인 막 이러면서. 맞아. 네. 박근혜랑 똑같네. 옛날에도. 뭐만 하면 외국에 나갔잖아, 걔도. 아니 그 아줌마는 와. 취미가 외국 여행이라서 18년을 갇혀 있다 보니까 바깥 바람을 못 쐬봐서 그런 건데 그건 내가 이해할 수 있어. 뭐만 하면 밖에 나가더만. 와. 그리고 마크롱 되게 웃기게 영어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SNS에 영어로 막 무슨 얘기하는 동영상도 일부러 올리고 막 그래요. 내가 보기에 마크롱이 우리나라한테 기댈 건 딱 3가지 있습니다. 한 번 떼제베로 한번 기댔어요. 그래서 해보려고 했는데 프랑스가 기술력이 너무 형편없어. 때려친 거야.
지금 이제 전기차로 기대고 싶을 겁니다. 르노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르노가 지금 망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요거 르노의 프랑스 정부 지분이 15%인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망하면 국가가 같이 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에어버스 같은 이 항공기 사업 관련해갖고 제한이 올 수 있습니다. 자, 요거 관련된 제한 오기 전에 주식들 미리미리 왜 이러시죠? 대비하고. 아니 왜냐면 얘가 이런 얘기하면 내가 보름 안에 메시지 온다니까 이거 세 분야 아, 중에 한 진짜로? 군데로. 네. 네. 아니 근데 중국어도 했잖아요. 마크롱. 아니 걔는 그 돈만 된다고 그러면 뭐든지 다 해보려고 했었다니까. 근데 처절하게 계속 실패해서 문제지.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얘도 이제 출신 성분 자체가 로스차일드이기 때문에 예.